안녕하세요. 우령감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디지털 자산, 즉 코인 시장이 단순한 테마주나 투기를 넘어 드디어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대격변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동성이 일어났던 것을 모두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변동성에는 과도한 레버리지 마진 파생 상품의 거래가 일정 부분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 자산이 가진 높은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지만 역설적으로 명확한 규제와 제도권 편입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거대한 흐름에 대비해 지난번 비트코인 ETF 동영상 제작 이후 제 자산 배분 계좌에 ETF 편입을 시도했지만 국내 규제에 막혀 실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현재는 대안으로 현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트폴리오의 2.5% 비중을 목표로 분할 매수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도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했지만 목표 비중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물로 직접 매수하다 보니 왜 투자자들이 ETF를 그토록 원하는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현물은 해킹에 대한 취약성이 있어 안전한 보관을 위해 개인 지갑을 별도로 매입하고 관리해야 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또한 과거 사례에서 보듯 거래소 파손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죠. 이런 보관 및 보안 문제 때문에 투자자들은 안전하고 단순한 ETF 구조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정책이 극명하게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큰 기회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할 핵심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는 누가 뭐래도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소송을 통해 규제하지 않습니다. 즉, 이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SEC 중심의 사후 규제 시대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핵심 변화는 입법입니다. 지난 7월 미국 하원에 통과한 크립토 3법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클래리티 액트, 지니어스 액트, NT-CBDC 액트 등 3가지 법을 묶은 것으로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클래리티 액트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법은 디지털 자산을 명확하게 2가지 범주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디지털 상품은 탈중앙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으로 규정되며 이는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로 지정됩니다. 둘째, 시큐리티 토큰은 기존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의 성격을 가진 자산으로 분류되어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동안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증권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어려웠습니다. 만약 어떤 코인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해당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나 투자한 기관은 SEC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하며 이는 엄청난 법적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하지만 이제 규제 당국이 명확하게 상품이라고 선을 그어주면서 알트코인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겁니다. 규제의 명확성은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예측 가능한 시장에는 기관 자금이 들어옵니다. 미국이 친디지털 자산 기조를 공고히 하면서 기관들의 문턱이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죠. 현물 ETF는 디지털 자산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만들면서 수천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전통 금융기관과 연기금의 진입로를 활짝 열었습니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더 이상 괴짜들의 자산이 아니라 주식, 채권과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는 정식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미국 행정부는 401k 퇴직연금의 디지털 자산 투자 허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금 시장 규모는 엄청납니다. 만약 이 거대한 연금 자금까지 들어온다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유동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의 중심이 단기 투기에서 장기 자산 배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리더십을 잡고 전통금융과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상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이후에는 이더리움 등 네트워크 사용 가치가 높은 주요 자산으로
기관의 관심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미국과 속도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정부의 기조는 명확합니다.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후 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겠다. 과거 시장 과열에 대한 경험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법인의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며 가상자산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비영리 법인과 거래소가 보유 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했고, 하반기에는 전문 투자자들의 매매 허용을 추진하며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현물 ETF 발행 중개는 여전히 금지하는 등 전통 금융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토큰증권 관련 법제화가 국회에서 지연되는 상황에 직면하자 금융당국은 전략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조각 투자를 우선적으로 제도화하여 STO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먼저 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토큰증권 STO라는 자기부상 열차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지연되니 일단 기존의 자동차, 조각 투자가 달릴 수 있도록 도로와 교통법규를 먼저 구축하는 겁니다. 조각 투자 제도화는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미래 STO 시장의 기반을 다지고 관련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조치입니다. 한국은 속도가 느리지만 기초 체력과 규율을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법과 인프라가 갖춰진 후에는 빠르게 성장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과 한국의 정책 차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세 가지 핵심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글로벌 대세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미국발 정책 명확화는 곧 디지털 자산이 안정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자산은 이제 변동성을 관리하며 장기 보유해야 할 핵심 자산으로 격상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둘째, 한국의 규제 공백 해소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은 현재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2단계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토큰 증권 법제화가 마무리되는 시점, 즉 교통법규와 도로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국내 시장에 폭발적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국내 기업들 그리고 조각 투자 플랫폼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특히 주목해야 할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큰 변화는 결국 전통 금융기관과 혁신적인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협력하며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동산 조각 투자의 루센트블록, 소유, 미술품의 태사, 음악 저작권료의 뮤직하우 등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 형태로 유통하는 미래금융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 금융권인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들이 이미 STO 사업팀을 구축하고 플랫폼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토큰 증권의 발행 및 유통 플랫폼을 선점하려 경쟁 중입니다. 나아가 KB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기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커스터디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제도권 편입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이야말로 곧 국내 시장 개방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전통 금융기관의 움직임이 곧 투자 시그널입니다. 미국에서는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이 시장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통적인 증권사나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확대하거나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그것이 바로 시장 진입의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행보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은 이제 제도권 편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크립토 3법 등을 통해 규제를 명확히 하고 현물 ETF 승인과 연금 투자 논의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시장의 신뢰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비록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조각 투자 선제도화를 통해 미래 STO 시장의 인프라를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글로벌 시장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읽고 디지털 자산 투자를 투기가 아닌 자산 배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량감자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량감자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투자에 우량한 정보만을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